네, 안녕하세요. 팅기입니다. 현재 날짜 8월 11일이고요. 오후 7시 5분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제 실리콘투, 뭐, 기타, 이제 다른 실적들도 많이 발표가 된 상태고, 그런데도 이제 특히나 가장 좀 중점이 되었었던 실리콘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일단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실리콘투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이 하락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과도하게 매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결과부터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실리콘투 주가, 현재 이 주가 오늘 이렇게 음봉이 뜬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좀 뭐 없는 거를 끄집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실제로 이 실리콘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기사를 좀 보면 이제 공시는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일단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실리콘투 2분기 매출이 46%가 증가를 했고, 수치로는 2,653억 원 컨센 소폭 하회라고 하면서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뉴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매출은 141%가 늘었고, 북미 매출은 21.5%가 급감했다는 내용들로 이제 뉴스들도 나오고, 이제 공시 부분에 좀 세분화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컨센서스, 즉 실적 전망 평균치가 밑도는 수치로 나오면서 실망 매물들이 조금 나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4년도 4분기 실적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시에 그때도 당시에도 시장의 그 기대치를 굉장히 좀 밑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때 매출 기억으로는 64%, 그러니까 한 1,700억 정도의 이제 금액들이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은 73% 정도.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각각 12%, 36% 정도가 하회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냈고 이제 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 1분기로 들어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3%가 증가한 2,457억 원을 찍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62%가 상승을 하고 시장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477억 원을 뽑아낸 상태죠. 자, 거기서 뭐가 내용이 나왔었냐면, 당시에서도 미국 부분 매출이 준 상태였고, 유럽 매출이 상승하는 시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에서도 유럽 매출이 141%가 증가한 수치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의 추후에도, 당시에 1분기 내용이 나왔을 때도 증권사 애들, 이제 컨센 애들이 2, 3분기에도 유럽 매출이 양호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제시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좋게 요번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미 매출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북미 매출이 왜 떨어졌는지를 이제 대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컨센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업의 평균치, 그리고 기업의 홍보나 IR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거기서 그런 대략적으로 분석을 한 부분으로 전망이나 목표 주가 등을 분석해서 내는 게 종합 평균값이 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낸 수치에 요번에 실적이 하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뭐 기업 탐방이라든지 기업의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IR이나 홍보팀이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거에 따른 개별 분석, 그래서 경쟁사라든지 환율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실적을 추정치를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의견이나 전망치나 목표 주가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N 가이드 이런 애들 있죠.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애들, 데이터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애널리스트 그 정보를 토대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시장 평균 예상치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보면은 실리콘투는 실제로 금액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뭔가 빠진 금액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 매출이 더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인사이트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인데 단편성으로 너무 이게 작용이 크다는 소리인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내부적인 실적이나 여러 부분들은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한 컨센서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꾸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과연 18%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의미성을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지금 보면은 북미 매출 하락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써 있는 걸로 보면은 21%가 한 거면 되게 좀 많은 퍼센티지가 된 걸로 보이면서 전체 판도를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럽 매출이 없었으면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컸을 텐데 유럽 매출이 141%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기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즉 K뷰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산 초기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해도 2, 3년 정도의 성장 탄력이 받아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을 들어서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즉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을 여전히 유지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을 막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내는 게 오히려 더 힘든 부분들입니다. 즉 유럽 국가, 즉 유럽은 사실 진입 장벽이 낮기도 해요. 사실 미국보다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미국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비칠 수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2가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미국 의존도가 낮아진 거는 리스크의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유럽 중동 국가, 즉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관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 관세 영향의 리스크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23년도 1분기부터 현재 25년 2분기까지의 관세 영향을 비교를 해봤어요. 즉, 23년도 1분기, 미국 매출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영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매출 억 원,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관세 영향은 없었고, 좀 더 성장하는 탄력들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 조금씩 관세 영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 영향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들어가면서 4분기에 24년 3분기까지 굉장히 큰 수치를 내면서 관세 영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24년 4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관세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5분형 1분기, 24년도 2분기에 관세 영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관세 영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수치가 25년 1분기에 좋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관세 영향이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매출이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부분들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관세 영향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면 실제로 수입 원가의 하락, 그 다음에 소비자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수요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재고 부담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주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현재 관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현재 그 관세 타격을 받았던 실리콘2가 회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게 중기적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미국 관세 완화가 시작이 되고 실적 회복의 시나리오표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즉 유럽 매출도 강하고 미국 관세를 통한 그 이제 완화가 되면 회복을 통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관세 영향에 따른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위에서 해서 이제 캔들표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강함일 때의 이제 그런 지표고요. 이제 현재 흐름에 아까 방금 설명했던 이제 그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분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분명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커짐에 따라서 확실히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리콘2가 반등 시나리오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가. 유럽 매출이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14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현재 유럽 매출은 초기 단계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유럽 내 유통망이 확장이 되고 현지 마케팅이 강화가 된 상태고 기대 효과로 본다면 전체 매출의 성장률을 유지를 시키면서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주가 모멘텀의 영향은 성장성 프리미엄 부여와 단기 심리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미국 관세 완화, 판매 가격의 경쟁력이 회복이 되겠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중기적인 밸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를 조금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리콘2가 어느 정도는 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된다면 오늘의 이런 18%까지의 하락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즉, 애널리스트들이 정한 수치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이 정도의 수치까지 내려앉을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실리콘2는 과거에도 사실 여러 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호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안 좋은 얘기들이 여러 번 들렸었는데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났을 때도 실제로 크게 하락을 했어도 결국에는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안 좋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결국에는 보여줬습니다. 즉 앞으로의 밸류나 성장 모멘텀이 오히려 더 그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아직 확실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공매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6월 11일 날 제기가 된 상태부터 25년도 11월이거든요. 6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공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이때 공매도가 제기된 이후에 당일에 이제 19%가 상승을 하고 과매수로 인해서 숏 포지션을 청산. 즉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내려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즉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증권사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공매도일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실리콘2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즉 하락이 한번 시작이 됐을 때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가끔씩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주가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수량들을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때 매도세가 물량은 대체적으로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지금 오늘 수치로 본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애초부터 빠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이 심할 때
개인들의 심리적인 작용들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인 매도세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단 손절, 차익 실현의 심리를 매우 볼 수가 있겠고, 거래대금의 집중과 쏠림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실리콘2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단편적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그런 모멘텀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할 거냐라고 본다면은 뭐 그건 적어도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는 의미를 부여성을 찾아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청산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금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분석에 하에서는 실리콘주는 분명적으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락이 크게 좀 기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 주셨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